지금은 밤 9시. 난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. 그러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베란다 난간에 웬 하얀색 천이 걸려 있는데 이불 같아 보이는데 이불을 빤 적이 없으니 확인 좀 해달라고 했다. 그래서 통화하고 있는 상태로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길래 잘못 본 거 아니냐 했다. 근데 밑에서 엄마가 날 보더니 너 앞에 있는 하얀 천 같은 거 안 보이냐고 하길래 괜히 장난치지 말라며 엄마에게 한 소리 했다. 왜냐면 평소에 난 가위를 자주 눌려서 이런 장난을 정말 싫어했기 때문이었다. 그러곤 다시 방으로 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헉헉거리면서 들어왔다. 그래서 뭘 그리 급하게 왔냐니까 너가 엄마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한 순간 그 하얀색 천 같은 게 고개를 들어서 방에 들어가는 내 모습을 뒤에서 봤단 거였다. 그리고 다음날 방에서 키우던 햄찌는 하늘나라로 가버렸다. 아마도 그 귀신은 나 대신 햄찌를 데리고 간 느낌이 들었고 얼마 뒤 우린 집을 이사했다. 이사 후엔 그렇게 자주 눌리던 가위도 단 한 번도 눌리지 않았다. 그 하얀 천의 귀신은 뭐였을까? 혹시 그 집에서 살다 죽은 억울한 홀령이었을까? 지금까지도 정체는 알 수 없는 상태다. 내가 20살 때 겪은 일을 썰풀어봄. 때는 지금처럼 살을 잊게 만드는 후덥지근한 여름이었다. 나는 친구들과 물놀이를 위해 친구의 친척이 소유한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있는 빈집에 묵기로 했다. 근데 하필 가는 날 비가 많이 와서 숙소에 늦게 도착해서 물놀이는 다음 날로 미뤘다.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다음 날이 됐다. 날씨는 창창했는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냇가는 강이 돼 있었다. 친구들은 수영을 할 줄 알아서 물이 좀 깊어도 재밌게 놀았지만 문제는 나였다. 난 수영도 할 줄 모르고 물에만 들어갔다면 쑥 하고 빠져버리는 심각한 맥주병이란 사실이었다. 그 사실을 아는 친구놈들은 강이 돼버린 바위 중턱에서 남자가 돼가지고 여기도 못 오냐? 이렇게 빈정거리기 시작했다. 그냥 그때 여기서 자존심이고 뭐고 버렸어야 했다. 사실 바위가 그리 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난 이 망할 놈의 자존심을 지키려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허우적거리며 바위로 헤엄치기 시작했다. 그리고 간신히 바위의 코앞까지 왔을 때쯤 친구가 팔을 뻗었는데 바로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날 확 빨아들이기 시작했다.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뭐하냐? 하면서 비웃었는데 내가 계속 발버둥을 치니까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힘이 센 친구 한 놈이 뛰어들어서 날 바위 쪽으로 밀었는데 내가 움직여지지 않자 위에 있던 친구놈들도 뛰어들어서 날 온갖 힘을 다해 밀기 시작했다. 하지만 물속에선 자꾸 날 끌어내리려 했고 친구 한 놈이 잠수를 해서 내 다리를 봤는데 내 다리가 짝 달라붙어서 움직여지질 않았다 했다.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서서히 끌어내리려는 힘이 없어졌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잽싸게 바위로 올라갔다. 그런데 문제는 숙소를 가려면 다시 반대편까지 헤엄쳐서 가야 했단 점이다. 친구들은 날 잡고 건널 테니 믿으라며 말했지만 방금 저승사자랑 만날 뻔했던 내가 어떻게 다시 헤엄을 칠 수 있을까? 결국 친구네 친척분이 오셔서 밧줄을 잡고 간신히 건널 수 있었다. 친척분은 여긴 비만 오면 강처럼 불어서 이럴 때 물놀이하면 물귀신이 있는지 사람이 자주 빠져 죽는다고 조심하라 일러주셨다. 그렇게 목숨과 맞바꿀 뻔한 물놀이를 끝내고 저녁이 되어 친구들과 술 한잔씩 기울이기 시작했다. 그러다 오줌이 마려워서 밖에 있는 낡은 푸세식 화장실에 갔는데 문이 안 열리길래 누구야? 지금 똥 싸는 놈? 하고 물었더니 문 열면 너 데려간다 라고 대답했다. 놀고 있네. 낮에 내가 진짜 저승 갈 뻔했는데도 지금 그딴 농담을 하냐 이 자식아? 하고 문을 뻥 차고 열었는데 익사체 같은 시체가 나를 보고 소름 끼치게 웃는 걸 보곤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버렸다. 그리고 깨어났더니 병원이었고 어찌된 일인지 들었는데 아침에 친구놈들이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내가 똥간 앞에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다 했다. 그리곤 내 친구가 이어서 말했다. 너 어제 발 씻다가 자빠져서 기절했냐? 너 발만 개젖어 있던데? 오래전 여름 겪었던 이야기다. 그 당시엔 여친이었던 지금의 아내와 밤에 모텔을 잡으러 돌아다니던 중 지금 같은 성수기에 심지어 값도 싼 모텔을 찾아서 잽싸게 들어갔다. 그렇게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자던 중 여친이 중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문이 안 열린다고 했다. 그래서 문이 왜 안 열려?
하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는데 안에서 누가 꽉 잡고 안 열어주는 것처럼 문이 열리질 않았다.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전두엽을 관통했다. 하지만 쫄보인 여친을 겁먹게 할 순 없어서 다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 문을 잡아당겼다. 그러자 문은 확 열렸고 난 뭐가 있나 싶어서 안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. 근데 단 하나 이상한 건 세면대를 쓴 사람이 없는데 방금까지 누가 쓴 것처럼 물기가 생생히 남아있었다. 하지만 정작 화장실 안엔 아무도 없었으니 찜찜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.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여친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난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의 거울을 봤다. 근데 내 뒤에 다리도 없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. 사람이 놀래도 적당히 놀래야 목소리라도 내거나 움직일 수라도 있는데 너무 충격이 심한 나머지 온몸이 마비가 되어 돌처럼 굳어졌다. 그렇게 그 귀신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. 난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이라도 감는 것뿐이라 그 귀신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았다. 그러다 때마침 여친이 씻고 나오면서 내게 왜 앉아서 자고 있냐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.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지만 그 귀신은 이미 없어진 후였다. 난 이제서야 이 성수기의 모텔비를 터무니없이 싸게 받았나 이해가 됐다.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됐다. 난 친구들과 펜션을 잡고 놀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안으로 들어왔다. 그리고 화장실 문을 당겼는데 아무리 당겨도 문이 열리질 않았다. 그러다 갑자기 문 안쪽에서 하며 문을 두드리길래 나는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다. 그리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는데 라이터엔 지난 여름에 묵었던 땡땡 모텔이라 써있었다. 난 친구가 없다. 그래서 혼자 인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다. 오늘도 난 집에 있는 게 적적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 인디 영화 상영관을 갔다. 그리고 티켓을 봤는데 티켓을 나눠준 남자가 본인이 감독이라면서 자신의 데뷔작인데 다 보고 난 후에 감상평 설문조사를 참여해달라고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. 사실 좀 귀찮긴 했지만 그 남자의 미소에 나도 모르게 볼이 빨개졌다. 대충 영화 내용은 한 여자가 밀실에 갇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그냥 흔해 빠진 영화였다. 배우들의 실제 같은 연기력은 정말 좋았지만 솔직히 잔인한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영화 내용 자체도 별로 와닿지도 않았다. 난 이걸 솔직히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고민을 하여 상영관을 나왔다. 출구에선 감독이 기다리고 있었다. 그는 이 근처에 자기 사무실이 있으니 자신의 차기작 설문조사 겸 감상평을 들려달라고 했다. 데뷔작이라 신경이 쓰여서 그러니 귀한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한 사례도 하겠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. 그렇게 감독을 따라 한 건물에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탔다.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어땠는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물었다. 난 영화의 직설적인 표현은 좋았지만 여자는 결국 밀실에서 고문만 당하다가 죽는 내용이라 감독님이 의도하고자 한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. 때마침 해당 층에 도착했단 소리가 울렸다. 감독은 내 질문에 대답하진 않고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날 사무실로 안내했다. 사무실 안은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두웠다. 난 눈을 크게 뜨고 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상당히 낯이 익었다. 그리고 그게 내 마지막 기억이었다. 그 방이 낯이 익었던 이유는 영화관에서 봤던 그 밀실이었기 때문이다. 주인공이 봤던 그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리얼 다큐였었고 그럼 다음 타겟은? 내 여친은 사귀기 전엔 몰랐는데 질투가 정말 심했다. 핸드폰에 메시지가 올 때마다 누구인지 집요하게 물었고 주말에는 반드시 함께여야 했으며 만약 내가 부득이한 업무나 약속이 주말에 있으면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연락을 해온다. 또한 자신 이외의 여자와 내가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. 음식점에 가서도 점원이 여자라면 반드시 여친이 주문했다.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했던 누나도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가 여친이 그 누나를 괴롭혀서였다. 이건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여자친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이가 전 남친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나와 사귀게 되어서 현재는 많이 괜찮아졌으니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자기 아이를 사랑한다면 기다리라고 할 뿐이었다. 그렇게 우린 둘 사이의 대화도 점점 없어져 갔다. 난 여친과 함께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. 그래서 결국 여친 집에 찾아가 최대한 부드럽게 이별을 통보했다. 그러자 여친의 표정이 소름 돋게 바뀌더니 못 헤어진다고 했다. 하지만 미안하다고 거절했더니 여친은 갑자기 방을 나갔다. 그 순간 뭔가 불안한 느낌에 재빨리 그녀의 집에서 나왔다. 그리고 혹시나 해서 뒤를 봤는데 여친이 바로 뒤쫓아오고 있었다.
한 손에는 칼을 들고. 이대로 잡히면 죽겠다 싶었는데 그녀가 뛰어오다가 넘어졌다. 난 재빨리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탔고 시동을 거는 순간 유리에서 여친이 거꾸로 쳐다봤다. 난 거의 반사적으로 엑셀을 밟고 차를 몰았다. 그리고 여친은 버티다가 결국 뒤로 떨어졌다. 차 지붕은 피와 그녀의 손톱으로 긁혀 있었다. 집에 도착한 나는 곧바로 짐을 정리해서 고향으로 내려갔고 한동안 그녀를 볼 수 없었다.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난 지인들을 통해 전 여친이 된 그녀의 소식을 물었다. 다행히 잘 살고 있다고 들어서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겠다. 난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. 그리고 문 앞에는 자그마한 박스가 하나 있었다. 난 느낌이 매우 안 좋았지만 조심스레 박스를 열어보았다. 안에는 딸랑 편지 봉투 하나만 있었고 그 봉투 안에는 그녀의 뜯긴 손톱이 있었다.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급격하게 뛰었고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. 그리고 뒤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. 이제 돌아왔네?